팟캐스트 고저스 라디오 원에 안녕하세요. 읽어주는 블로그. 오늘은 탈색할 때 두피가 가렵고 따갑고 아픈 이유, 주제로는 탈색 전 머리 감기 절대 금지라는 내용이고요. 2020년 6월 18일에 제가 블로그에 포스팅을 했습니다. 이 내용을 만든 이유는 제가 이때는 교육을 하지도 않았고 강사의 활동을 하지도 않았고 했을 때이기 때문에 아마 고객님들께 미용실 우리 매장에 탈색을 하러 오면 두피 보호제를 꼭 해주겠다, 또는 두피 보호제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저와 같은 이제 미용 동료분들, 그리고 또는 이제 타 미용실에 이제 저희 미용실이 아닌 다른 미용실을 가더라도 이런 두피 보호제를 하면 좋다라는 내용을 좀 알려드리려고 썼던 내용 같고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 탈색할 때 두피에 자극이 오는 이유는 바로 열입니다. 뜨겁죠, 따갑죠, 간지럽죠. 이게 약이 자체가 따끔따끔 찌르는 느낌이 아니라요, 열이 생기면서, 열이 발생하면서 내 두피의 체온과 만나면서 이렇게 따뜻해지면서 조금씩 간지럽고 따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약 자체가 따갑다는 게 아니라 열 때문에 따가운 거예요. 탈색할 때 두피가 따갑고 가렵다. 이유는 열에 의한 화상과 자극 때문에 그렇다라고 지금 제가 재밌는 이미지를 좀 올려놨었고요. 탈색제 암모니아와 이제과산화수소가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알칼리와 산성이라는 서로 반대 성격의 pH가 만나 산소가 급격히 방출되면서 그로 인해 화학 반응적인 열이 발생하며 사람의 인체 중에 가장 열이 높은 두피의 열과 만나 피부에 자극을 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패셔니스타들은 이런 고통쯤이야 잘 참고 견디죠. 예뻐지면 참을 수 있겠죠. 근데 과연 그럴까요? 자, 화학 반응으로 인해서 탈색이 두피에 안 좋고 모발을 손상시킨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알면서도 고객님들은 하고 싶어 하죠. 백금발 특히 많이 하죠. 그런데 이런 보호제를 하지 않게 되면 이 화상으로 인한 두피 손상, 모발 손상이 다 우리 책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제를 항상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고객님들께도 보호제를 사용한다고 어필을 해야 하고요. 여기 보시면 탈색으로 인한 두피 자국 있죠. 여기 사진 보시면 두피 자국, 여기 두피 모공 쪽 까만 부분 있죠. 이 정도면 탈색을 한 번 정도 한 경우가 한 이 정도 될 거고요. 이제 두 번 정도 하게 되면 여기 보면 샤프심처럼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부분 있죠. 여기가 더 밝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피 각질이 손상이 되면서 탈색이 더 두피 깊숙이 피부까지 침투하겠죠. 모공이 열리면서 모발 속까지 탈색약이 이제 침투할 수도 있는 거고, 이로 인해서 두피염증 안 생길 수가 없겠죠. 아마 극심한 가려움과 찌르는 듯한 따가움이 탈모를 일으킬 것만 같을 겁니다. 후두루둘이라고 써놨습니다. 이 사진 보시면 또 이제 탈색으로 인한 두피 화상 보시면, 두피 손상이라고는 하지만은 사실상 화상이에요. 열로 인해서 두피가 뻘개지고, 그리고 발열이 일어나고, 그래서 불에 데인 듯한 이런 화상 자국이 나는 거죠. 햇빛에 오랫동안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에서 햇빛에 가보세요. 똑같이 탑니다. 빨개지고 우리 피부도 까맣게 되죠. 오래 놔두면 붉게 익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수포도 일어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햇빛이 아닌 인위적으로 만든 화학약품으로 인해서 화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이런 두피 손상 문제로 법적인 문제까지 간 일화들이 많습니다. 여기 제가 예전에 캡처한 것이 있는데, 보시면 탈색 후 두피의 상처, 탈색 후 두피에 고름이랑 딱지랑 생겼는데, 탈색 후 두피,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챗 GPT한테 이렇게 물어보겠죠. 탈색 후 상처가 났는데 미용실에다 어떻게 얘기해야 되고, 피부과에 가야 되고, 어떤 처방을 받아야 되고,
머리가 다시 날까요? 이 아픈 것이 없어질까요? 라는 이런 질문들이 있었죠. 뭐 2019년에 올라온 질문도 있었지만 이런 문제들은 2000년 초 제가 처음에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두피에 화상을 입고 머리가 녹아서 완전 고객님 완전 모발이 다시 안 자라기가 화상이 일어난 일이 이제 제가 다니는 매장에서 있었어요. 그때가 2000년 초였는데 엄청난 합의금을 물어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어쨌든 이때 지식인, 네이버 지식인에도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고 요즘은 이제 영상에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죠. 이제는 또 챗GPT 또는 이제 그런 AI에게 이제 많은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많은 미용인 인플루언서들, 유튜버들이 또 영상을 올려주죠.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죠. 최근에도 유명한 분 일이 한 번 있었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 이미지는 헤어 컬러 스킬업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 두피 보호제 설명 및 두피 보호제 기본 도포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두피 보호제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두피 오일들이 이렇게 수입이 되고 있지만은 탈색하기 전에는 이 오일 가지고 부족해요. 그래서 저는 바셀린도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두피 이제 오일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스캘프 오일이라 그래서 모발에도 발라도 되는 건데 흑인들이 두피가 건조해지지 않게 바르는 그런 젤 타입의 오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바세린도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제가 출간한 헤어 컬러 스킬업 교재에도 서술한 내용을 보면 미리 두피 보호제를 충분히 바르라고 했는데 지금도 저는 이 방법을 보수합니다. 2020년에도 보수했고 저는 2025년인 지금도 이 방법을 조금 보수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이 있어요. 이 영상은 제가 맨 마지막에 관련 영상과 그리고 지금 상단에도 바로 가기를 띄워드릴게요. 한번 시간 나실 때 보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두피가 손상되는 이유는 바로 화상입니다. 비유를 하자면 우리가 바닷가에서 수영이나 햇볕에 선탠을 할 때 미리 조치를 하는 것이 바로 선크림이죠. 또는 태닝 오일을 충분히 발라주는 것입니다. 자, 비록 자외선에 피부가 타지만 적어도 화상은 면합니다. 탈색도 하고 나서 두피에 피가 나고 진물이 난다면 이 또한 화상입니다. 두피 보호에 효과적인 오일 크림,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블루매직이라는 건데 이 제품 또한 제가 판매 인터넷 쇼핑에서 살 수 있는 제가 링크를 설명글에 올려드릴게요. 탈색을 하기 전 두피 보호제를 꼭 발라줘야 합니다. 이 이미지 보시면 손등에 덜어놓은 이 오일 크림 있죠? 이 겔 타입 또는 젤 타입의 이 오일을 이 두피에 꼼꼼히 발라주는 거예요. 탈색하기 전에 또는 탈색을 하고 나서도 이제 재탈색을 한다 그러면 또 발라주는 거예요. 음자를 보시면 손등에 묻힌 이 제품을 아주 꼼꼼하게 발라줘야 돼요. 섹션을 나눠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두피가 정말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탈색해보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두피 보호제 종류. 여기 보시면 크림 타입이 아니라 제가 지금 설명한 크림 타입이 아니라 오일 타입이에요. 하나는 코트 오일이라서 이렇게 덜어서 발라주는 거고 하나는 뿌려주는 거예요. JMW에서 나오는 제품과 그리고 이제 호유에서 나온 제품인데 저는 뭐 두 제품 다 매장에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항상 염색하기 전 또 탈색하기 전 꼭 사용을 하고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일 타입은 입자가 굵고 피부가 흡수하지 못하는 대두유나 기타 그러니까 바디 오일, 흡사한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베이비 오일 같은 거죠. 입자가 굵기 때문에 피부에 침투는 안 하지만 겉에 코팅을 해주는 거예요. 표면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유는 입자가 작은 고급 오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화학약품이 두피에 닿는 것을 막기 위함이기에 흡수되기보다는 두피를 감싸주는 역할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오일 타입은 탈색보다는 염색 때 훨씬 유용하며 염색 시술에 방해되지 않아 탈색보다는 염색 전에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서 오일 타입은
탈색보다는 염색할 때 훨씬 더 좋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탈색할 때는 저런 크림 또는 겔 타입, 바셀린 타입의 보호제를 발라주는 것이 좋고요. 계속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크림 타입, 그러니까 겔 타입 또는 이제 끈적끈적한 바셀린 타입, 바셀린 같은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제가 크림 타입이라고 일단 알려드릴게요. 구리스라고 해요, 이 제품을. 그러니까 아는 분들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저는 흑인 머리를 하는 샵에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이 제품이 굉장히 익숙한데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서 제가 이 제품 살 수 있는 링크는 설명글에 올려드릴게요. 구리스는 흑인들이 두피의 건조함을 막기 위해 바르는 오일인데 우리가 입술에 트지 않게끔 발라주는 끈적끈적한 타입의 립밤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바세린과 립밤 그런 느낌의 오일이에요. 꼼꼼하게 잘 발라준다면 탈색으로 인한 두피 화상에서 안전하답니다. 정말 안전해요. 저는 지금도 이 제품 아주 매장에 많이 사둬놓고 항상 써요. 또 오래 씁니다. 이 제품은 미끈하면서도 걸쭉한 크림 타입이기에 염색보다는 탈색할 때 유용합니다. 이 비하인드가 있어요. 이 제품을 염색하기 전에 발랐더니 염색할 때 염색약에 실리콘 들어있는 거 아시죠? 디메티콘. 왜 들어있냐면 뻣뻣하지 말라고 첨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잘 발리라고 모발에. 그런데 그 성분과 이 제품의 이 오일의 성분, 이 겔 타입, 크림 타입, 이 제품이 서로 만나면 샴푸를 해도 그 유분이 지워지지가 않아요. 물론 깨끗이 하면 되는데 보통 평상시처럼 샴푸를 하면은 떡이 져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었고 또 이제 교육해드린 분들께 제가 이 제품을 알려드렸어요. 또는 바세린을 바르면 좋다. 그랬더니 염색하기 전에 그걸 바르고 깨끗이 샴푸를 안 하니까 이거 잘못된 거다 막 이렇게 저한테 막 되물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기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염색할 때는 그냥 오일을 바르고 탈색할 때는 이런 크림 타입의 오일을 바르는 것이 좋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염색 전에 발라도 되지만 깨끗이 헹궈줘야 돼요. 깨끗이 샴푸 한 두어 번 정도 해줘야 됩니다. 냄새 또한 이국적인 과일향, 코코넛 등 이어서 좋은 점도 있습니다. 저는 하여튼 이 제품 굉장히 많이 사니까 제가 설명글에 제품을 살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릴게요. 예, 의약품 타입 바셀린입니다. 바셀린은 어느 회사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바를 수 있으면 되고요. 바셀린 아시죠? 치료약이라기보다는 그냥 보호막이에요. 보호제. 피부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세균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그런 용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두피를 보호해주는 겁니다. 두피에 막을 씌워줘서 탈색으로 인한 화상에서 그나마 좀 안전하게 해주는 거죠. 제가 가장 추천하는 두피 보호제입니다. 의약품이라 피부에 안전하고 묽지 않아 잘 흘러내리지도 않고 피부에 잘 감싸져서 외부로부터 세균이 피부에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탈색한 두피 보호의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피 보호제는 두피에 바르는 기술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 바셀린은 근데 좀 바를 때 좀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려요. 그리고 요 구리스라는 제품은 손등이나 이게 피부에 닿으면 조금 묽어져요. 그래서 바르기가 조금 더 편하고요. 저는 그런데 제일 효과 좋은 것은 이 바셀린이에요. 그 흑인들 머리 스트레이트 작업하는 릴렉스라는 펌크림이 있는데 탈색약만큼 굉장히 따가워요. 그런데 제가 다녔던 근무지에서는 이 바셀린으로 미리 두피 베이스를 깔았던, 그러니까 두피 보호제를 발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탈색할 때 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때 경험이 있어서. 자, 두피 보호제 바르는 기술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피 보호제 바르는 그 영상도 또 있어요. 그 영상 또한 아까 설명을 했구나. 두피 보호제 바르는 영상, 맨 마지막 관련 영상 또 상단에 제가 영상 볼 수 있게 띄워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만든 책에 이렇게 바르면 좋다라고 이제 두피 오일 염색 전에 바르는.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위생을 위해서 알코올이나 손소독을
먼저 해주라고 돼 있죠. 이거는 그냥 손을 깨끗이 핸드워시에 씻고 오셔도 돼요. 알코올을 뿌리면 더 좋지만은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고 하니까 손을 깨끗이 씻고 발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만들었을 때가 2011년대 이걸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오바를 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지만 또 뭐 해서 나쁠 건 없으니까. 자, 요거는 책에 나온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요. 책의 이미지처럼 보호제를 바르기 전 손의 청결을 위한 손소독 및 손씻기를 꼭 해줘야 하며 모발의 섹션을 최대한 촘촘하게 나눠가며 꼼꼼하게 과하지 않게 발라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음짤 이미지를 보시게 되면 촘촘히 나누어진 두피에 꼼꼼하게 바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탈색 후 두피 관리도 중요하지만 탈색한 두피 관리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탈색 전 두피 관리가 우선인 것 같습니다. 못한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기름 가득한 오일 크림 타입의 제품들을 두피 보호제로 활용하는 걸까요? 바로 사람 피부에서 나오는 피지의 부족함을 대체해 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름보다 내 몸에서 나오는 천연 에센스가 가장 좋거든요. 저희 숍에서 뿌염 스페셜이란 두피 케어와 뿌리 염색을 같이 하는 메뉴얼이 있는데, 이거 옛날 얘기네요. 지금 이제 뿌리 염색과 두피 케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그것을 하게 되면 이제 디톡스 작업도 해주기 때문에 뿌리 염색이 끝나면 염색량 싹 가시고 청량감도 느끼고 두피팩을 했기 때문에 두피도 좀 안전하고 보습도 됩니다. 그리고 따갑지 않고 차분해집니다. 자, 요거는 다음에 한번 설명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제가 이 영상 같이 볼 수 있게끔 도와드릴 테니까 무조건 해주세요. 보호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패치 테스트도 중요하지만 일단 보호제가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내용을 마치겠고요. 12시 13분이네요. 빨리 집에 가야죠. 좋은 밤 되세요. 다음에 인사드리겠습니다.